이런 차림으로 은행장을 만나겠다고요? 돈은 있어요? 직원의 비웃음이 유리벽에 부딪혀 퍼졌어요. 순간 로비 안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죠. 정혜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낡은 코트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지 않았어요. 단지 오래 참아온 존엄이 천천히 깨어나는 중이었죠. 은행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웃음이 다시 터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웃음이 오늘 이 은행을 무너뜨릴 줄은.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따라 은행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벽걸이 시계의 초침 소리와 구두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복사기에서 종이가 말리는 소리만 들렸죠. 점심 무렵에 햇살이 유리 천장을 스쳐 들어왔지만 그 따뜻한 빛조차 이곳의 공기를 녹이지는 못했습니다. 정혜원은 낡은 가죽 가방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고객 대기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앉을 자리는 있었지만 아무도 자리 한 칸을 내주지 않았어요. 한 여직원이 낮게 속삭였죠. 저런 분은 왜 본점까지 오는 걸까? 그 말에 옆자리 남자가 피식 웃었어요. 대출 상담하러 왔겠지. 그녀는 들은 척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번호표 기계로 다가가 버튼을 눌렀죠.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자 마치 세상이 그녀를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굳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잠시 후 한 젊은 남자 고객이 그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숙여 웃었어요. 아주머니, 요즘은 앱으로 예약해야 돼요. 정혜원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죠. 괜찮아요. 이런 방식이 더 익숙하거든요. 그 말에 남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겉보기엔 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단호하고 또렷했으니까요. 은행 전체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직원들의 키보드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들리고 멀리서 카드 단말기에 삑 하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울렸죠. 정혜원은 그 리듬에 맞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안내 데스크에서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은행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직원은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미소를 억지로 지었습니다. 은행장님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알아요. 하지만 오늘은 만나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녀의 말투는 느렸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직원은 난감한 듯 주변을 살폈습니다. 주변 고객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하려다 멈췄고 누군가는 이상한 사람인가 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흘겨봤습니다. 하지만 정혜원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유리벽을 타고 내려와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그 위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때 뒤편 창구 쪽에서 다른 여직원이 나직하게 말했어요. 요즘 저런 분들 많아요. 혼자 와서 괜히 소란 피우는 사람들. 그 말이 공기를 베듯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정혜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늘 그랬지. 겉만 보고 단정하니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에서 대출 서류를 제출하던 자신이 있었죠.
그때도 들려왔던 말이었습니다. 보증인 없으시면 어렵습니다. 그 말 속엔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라는 뜻이 숨어 있었죠. 그녀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이 은행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약속을 깬 첫날이었죠. 디지털 화면에 번호가 뜨자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코트 자락이 무릎에 스쳤고 낡은 운동화의 밑창이 한쪽으로 다른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쏠렸죠. 은행장 찾는다더라. 설마 진짜 만나겠어? 세상엔 별사람 다 있네. 그녀는 그 모든 시선을 짊어진 채 걸어갔습니다. 3번 창구 앞에서 멈췄을 때 직원의 표정은 이미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니폼의 단정함 속에 감춰진 피로와 오만이 얼굴에 드러났죠. 어떤 업무 보러 오셨어요? 그 말투는 예의 바른 듯 했지만 마음속엔 귀찮음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정혜원은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은행장님께 드릴 서류입니다. 직원은 봉투를 대충 훑어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서류요? 무슨 서류신데요? 은행 인수 관련 서류입니다. 그 말에 직원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비웃으며 말했죠. 인수요? 은행을요? 아주머니, 요즘 그런 장난치면 큰일 나요.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손을 걷어 봉투를 다시 품에 넣었죠. 직원이 다시 말을 던졌습니다. 혹시 투자 사기 같은데 속으신 거 아니세요? 정혜원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곧 제 책상이 될 거예요. 직원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피식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그러시겠죠. 그럼 그때 다시 오세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어요. 봉투 속의 종이, 4장이 지금 웃고 있는 이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게 될 거라는 걸 그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코트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상할 만큼 평온했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이 귀에 들어왔죠. 진짜 이상한 분이네. 불쌍하다, 세상 무섭네.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한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불쌍해 보여도 내일은 당신들이 두려워할 이름이 될 테니까요. 은행을 나온 정혜원은 잠시 유리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아직 식지 않았죠. 가슴속 어딘가가 서서히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숨을 길게 토해내며 그녀는 다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내데스크 뒤에서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떴죠. 아직 안 가셨어요? 번호 남았어요. 짧고 단단한 대답이었어요. 그녀는 로비 한쪽 끝 대기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낡은 코트를 가지런히 펼쳐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죽 가방을 손끝으로 살짝 쓸어내렸습니다. 손에 닿는 감촉이 거칠었지만 묘하게 안심이 되었어요. 그 가방 속에는 서류 외에도 남편의 유품, 그리고 작은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죠.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히터 바람이 천천히 돌고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곳곳에서 섞여 들렸어요. 고객 서비스 방송이 간헐적으로 흘렀죠. 고객님, 오늘도 한성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음성은 따뜻했지만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여자가 코끝을 찡그리며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냄새 안 나? 저분 좀. 남편이 눈치 주듯 팔꿈치로 그녀를 건드렸지만 이미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정혜원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수 가지, 그 뒤로 교차하는 버스와 택시, 그 모든 평범한 움직임이 유리병 너머의 다른 세상처럼 보였죠. 아주머니, 누군가 조용히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옆자리 중년 여성이었어요. 여긴 상담 예약 없으면 은행장 못 만나요. 괜히 기다리셔도 시간 낭비예요. 정혜원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은 많아요.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목소리 속엔 묘한 힘이 있었죠. 여성은 입을 다물고 자리에서 조심스레 일어났어요. 그녀의 자리가 비자 곧 다른 사람이 앉았습니다. 젊은 남자 직장인이었어요.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휴대폰 화면을 보며 웃더니 중얼거렸어요. 요즘 아주머니들 진짜 세상 무섭게 사는 것 같아. 그 말은 무심하게 던졌지만 날카롭게 들렸죠. 정혜원은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더 단단히 여몄어요. 그 동작은 마치 세상 전체에 찬 시선을 막아내려는 움직임처럼 보였어요. 주변의 웃음소리, 전화벨 소리, 사람들의 발소리가 섞여 머릿속이 복잡하게 울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혜원아, 사람은 절대 겉으로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야. 언젠가 사람들이 그걸 깨닫게 될 거야. 그 말은 이제 기억 속에서도 거의 희미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진한 여운으로 남아 있었죠. 직원들이 서로를 향해 눈짓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분 아까도 은행장 찾았대. 진짜? 대체 뭐 하는 사람이래? 모르죠. 아주머니 하나 때문에 분위기 이상해졌어요. 그들의 작은 소리가 귓가에 부딪혔습니다. 하나하나가 가시처럼 박히며 가슴속 어딘가를 긁어냈어요. 정혜원은 잠시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래된 시계 바늘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직접 사준 시계였어요. 그녀는 그 작은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 직원이 큰 소리로 말했죠. 고객님, 이쪽 줄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시면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요. 순간 로비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면 되죠? 복지 상담은 1층 구청 센터에서 하세요. 그녀는 잠시 그 직원을 바라봤어요. 복지 상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일이세요? 은행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잖아요. 직원은 그제야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죠. 아, 그 얘기 아직 하시네요. 그리고는 팔짱을 끼며 동료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치매인가 봐. 그 말은 순식간에 로비 전체로 번졌어요. 속삭임이 파도처럼 이어졌죠. 치매래. 아, 그럼 그렇지. 가족은 어디 있대? 정혜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억눌린 분노와 지켜야 할 존엄이 섞여 이상하리만큼 맑은 빛이 났죠. 그때 한 여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앞서 그녀를 냄새난다며
속삭였던 여성이었죠. 아주머니, 혹시 진짜 은행장님 아세요? 정혜원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묘하게 날이 서 있었죠.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시간이 또 흘러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햇빛이 움직이며 그녀의 그림자를 밀어냈어요. 정혜원은 그림자를 보며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보이는 것만 믿는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데, 그때 로비 한쪽에서 누군가 작게 말했어요. 저분, 아까 은행장한테 드릴 서류 있다던데? 설마 진짜로? 아, 세상에. 그럼 뉴스 나겠네. 사람들의 비웃음이 섞인 말들이 하나둘 피어올랐습니다. 정혜원은 그 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조용했지만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요. 조금만 더 기다리죠. 곧 모든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게 될 테니까. 그녀는 다시 시선을 내렸어요. 손가락이 가죽 가방 끈을 천천히 감싸 쥐었습니다. 안쪽에 들어있는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만으로도 그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무시가 끝나는 순간 이 은행의 모든 사람이 그녀의 존재를 기억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날 오후 은행 안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어요. 로비 한쪽의 조명이 약간 깜빡거렸고 에어컨 송풍구에서 나오는 미세한 바람 소리마저 사람들의 대화에 묻혀 들렸죠. 하지만 그 소음 속에서도 유독 날카롭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이분이요. 아까부터 은행장님 찾아온다고 계속 우기세요. 안내 데스크 여직원의 말에 다른 직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중 한 남자 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죠. 은행장이요? 왜요? 몰라요. 인수 서류라나 뭐라나. 아까도 서류 들고 와서 난리였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정혜원에게 쏠렸어요. 정혜원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 속에서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고립되어 있었죠.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두 손을 무릎 위에서 단단히 맞잡고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은행 내부 스피커에서 맑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다음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그녀의 순서였습니다. 정혜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 자락을 정리하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그녀의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위를 스치는 소리가 로비에 또렷하게 퍼졌습니다. 3번 창구의 유리 너머에는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김소윤이라고 적혀 있었죠. 김소윤은 정혜원을 힐끗 보더니 잠시 망설인 뒤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업무 보러 오셨어요? 그녀의 말투는 이미 상대를 평가한 사람의 것이었어요. 정혜원은 봉투를 꺼내 그녀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은행장님께 전해주세요. 김소윤은 봉투를 슬쩍 내려다봤어요. 은행장님이요? 네. 직접 전달드려야 합니다. 내용이 뭐죠? 보시면 압니다. 직원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한 손으로 들고 빛에 비춰보더니 말했어요. 인수 관련 서류라 쓰여 있네요. 이게 뭔데요, 아주머니? 이 은행과 관련된 서류예요. 은행이요? 이 은행을요? 직원은 일부러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네. 이제 인수까지 하시네요. 그 소리에 옆 창구의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인수? 은행을 산대? 순식간에 로비 전체가 웅성거렸죠. 김소윤은 봉투를 책상 위에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장난은 다른 데서 하세요. 업무에 방해됩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높았어요. 고객 몇이 흥미로운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혜원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진짜 서류예요. 그 순간 김소윤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내 비웃듯 말했죠. 그럼 아주머니, 이 은행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하하, 진짜 웃기네요. 김소윤의 웃음은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옆 창구 직원이 들은 척하며 피식 웃었고 대기 중이던 고객들도 그 분위기에 끌려 키득거렸습니다. 그 웃음이 점점 퍼져나가며 로비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은행을 산다네. 요즘은 이런 장난으로도 관심 끄는구나. 불쌍하네. 저 나이에 저러는 거 보면. 그 말들이 공기 중을 날아다녔어요. 정혜원은 그 소리 하나하나를 들으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그 떨림은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참아야 한다는 결심 때문이었죠. 김소윤은 봉투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런 문서는 접수도 안 됩니다. 괜히 다른 고객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시면 오해만 사요. 오해요? 그렇죠. 요즘 사기꾼들도 많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조롱이 묻어 있었어요. 정혜원은 잠시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해로 남겨두죠. 그 말에 김소윤이 다시 피식 웃었어요. 그게 현명하시겠네요. 이제 가보세요. 그때 한 고객이 중얼거렸어요. 진짜 저런 사람은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들리자 김소윤은 작게 웃으며 대꾸했죠. 괜찮아요. 곧 나가실 거예요. 순간 은행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정혜원은 봉투를 다시 품에 넣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로비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 말에 김소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비아냥거렸어요. 네, 잘 생각하셨어요. 추운데 고생하지 마시고요. 정혜원은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발끝에 닿을 때마다 작은 마찰음이 났죠. 그 소리가 묘하게 길게 이어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등을 따라붙었고 누군가는 비웃으며 속삭였죠. 괜히 은행 망신만 시키네. 그녀는 유리문 앞에서 한 번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 표정엔 감정이 없었어요. 단지 오래된 상처가 단단하게 굳은 사람의 표정이었죠. 이 은행 곧 바쁘게 될 거예요. 그 말은 낮았지만 묘하게 공간 전체에 울렸어요. 순간 웃음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죠. 누군가는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었고 누군가는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그녀는 유리문을 밀고 나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햇빛이 은행 간판을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정혜원은 잠시 고개를 들어 그 간판을 바라봤어요. 한성은행 강남지점. 그 이름이 오늘따라 낯설게 보였죠.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의 조롱에 무너진 미소가 아니라 곧 돌아올 폭풍을 예감하는 사람의 미소였죠. 그래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당신들의 시간은. 그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그녀의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조금 전까지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은행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그녀가 남기고 간 봉투 속 4장의 서류가 이 은행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꿀 줄은. 밤은 너무 조용했어요. 도심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정혜원의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죠. 그녀는 낡은 아파트 8층 창가에 앉아 커튼을 반쯤 젖힌 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붉은 신호등이 깜빡였고 사람들이 무표정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낮에 은행이 떠오를 때마다 그 웃음소리들이 다시 귀를 때렸죠. 이런 차림으로 은행장을 만나겠다고요? 돈은 있어요? 그 비웃음이 아직도 귓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귀를 막았지만 그 소리는 마치 머릿속 안쪽에서 울리는 듯 계속 들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차가워진 커피가 반쯤 남아 있었어요. 향이 이미 다 식은 커피 위로 먼지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죠. 정혜원은 잔을 들지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낮에는 억눌렀던 감정이 밤이 되자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 안쪽이 계속 쿡쿡 아파왔죠. 왜 이렇게 서러울까?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버티며 살아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딸을 키우고 회사를 지키고 밤마다 서류를 붙들며 울던 날도 있었죠.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세상에 무릎 꿇은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불과 몇 마디 말과 웃음으로 존엄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 기분이었죠. 그녀는 코트를 벗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코트 주머니 안에는 낮에 들고 갔던 그 봉투가 아직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봉투 속에는 한성은행 인수확정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그녀의 이름이 있었죠. 정혜원, HJ투자그룹 대표이사. 그녀는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었어요. 손바닥 아래로 전해지는 종이의 질감이 이상하게 차갑고 생생했어요. 이게 현실이야. 나는 이 은행의 최대 주주가 될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 그들은 나를 노숙자로 봤지. 정혜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 숨은 고요하지만 뜨거웠습니다. 탁자 위 액자 속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남편은 늘 그 미소 그대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당신은 절대 지지 말아요. 세상이 뭐라 해도 당신은 당신이야.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걸었어요. 여보, 나 오늘 좀 흔들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그들이 날 보며 웃는데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근데 여보, 이제 그만 참을래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정혜원은 천천히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쪽에는 오래된 서류철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죠. 그녀는 그 중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한성은행 지분 매입네요. 지난 6개월 동안 그녀는 자신이 이끄는 HJ투자그룹을 통해 차명 계좌로 은행 지분을 확보해 왔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실소유주라는 걸 몰랐어요. 남편이 생전에 남긴 유언 한 줄 때문이었죠. 혜원아, 언젠가 내가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 사람의 가치는 외모나 계급이 아니라 그가 세운 신뢰로 증명된다는 걸. 그녀는 그 유언을 마음속에 새기며 10년 넘게 준비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퍼즐을 은행 본점에 직접 전하러 갔던 거였죠. 그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속삭였어요. 이제 보여줄 차례야.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어요. 네, 정 대표님. 들려오는 목소리는 비서팀장 박정우의 것이었죠. 모든 준비 끝났나요? 네. 내일 오전 9시 한성은행 본점 이사회실에 인수 발표 기자단 들어옵니다. 좋아요. 대표님, 발표는 제가 대신. 아니요. 직접 가야겠어요. 직접이요? 그래야 그들이 기억하죠. 누구를 비웃었는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정우의 숨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대표님, 오늘 많이 힘드셨죠? 정혜원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고마워요. 그들이 나를 다시 깨워줬으니까.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밤하늘에는 희미하게 달빛이 걸려 있었죠. 그녀는 창문을 살짝 열고 찬 공기를 그대로 들이마셨습니다. 그 공기 속에는 낮의 조롱, 수치, 분노가 다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그녀의 힘으로 바뀌고 있었죠. 당신 말이 맞았어요, 여보. 그녀는 창문 밖으로 작게 속삭였어요. 이제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얼굴을 직접 보러 갈 거예요. 그녀는 창문을 닫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도 봉투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 속에는 단 4장의 종이. 하지만 그 4장이 내일 아침 수백 명의 운명을 바꿔놓게 될 거였죠. 정혜원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할게요. 사람의 가치는 절대로 겉모습이 아니야. 이제 세상도 그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녀의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고요했지만 어딘가 단단하고 강렬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죠. 창밖에서는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정혜원의 결심이 단단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제 폭풍은 시작될 참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한성은행 본점은 평소보다 훨씬 분주했어요. 직원들의 구두 소리, 복도 끝에서 울리는 프린터 소리, 회의실 문이 닫히며 나는 짧은 금속음까지 모든 소리가 묘하게 긴장돼 있었죠. 9시 5분 본점 12층 회의실 앞에는 각 부서장들과 임원들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오늘 아침 긴급 인수 관련 보고가 있다고 들었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아무도 몰랐죠. 혹시 외국계 펀드에서 들어온다는 그 건인가요? 아니, 들으니까 개인 투자자래요. 개인이 은행을 인수한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들의 대화 속엔 호기심과 불신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팀장 박정우가 들어왔죠. 곧 대표님 오십니다. 다들 자리로 앉아주세요. 그의 말에 임원들이 웅성거리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의실 중앙엔
긴 유리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엔 은행의 구조조정 자료가 빽빽히 놓여 있었어요. 은행장 윤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죠. 대표님이라 어느 투자사분이신가? 박정우가 짧게 대답했어요. HJ투자그룹 대표님이십니다. 그쪽은 자산관리 중심 아닌가요? 오늘부로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조용히 그러나 묘하게 무게감 있는 소리로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정혜원이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울 코트에 단정한 브로치, 묵직한 힐소리가 유리 바닥을 또렷하게 울렸어요. 어제의 초라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녀는 한 발 조용히 걸음을 옮기며 회의실 중앙에 선 뒤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HJ투자그룹의 정혜원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공기가 완전히 멈춘 듯 했죠. 윤태호 은행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얼굴엔 익숙한 듯한 낯설미 비쳤어요. 정혜원 이사님?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이사님은 아니죠. 오늘부로 귀행의 주요 지분을 보유한 신규 대주주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 안의 온도가 한순간에 변했어요. 누군가 숨을 들이켰고 서류가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죠. 윤태호가 황급히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그녀는 차분히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제 그 봉투였죠. 이 서류는 한성은행 인수확정서입니다. 오늘부로 HJ투자그룹이 귀행의 41.3%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서류가 펼쳐지며 지분 변동 보고서와 금융위원회 승인서가 드러났습니다. 은행장 윤태호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그럼 어제 그 고객님이 정혜원은 그제야 눈을 들어 윤태호를 바라봤어요. 맞아요. 어제 로비에서 은행장을 만나겠다고 했던 아주머니. 회의실 안에 몇몇 직원이 얼굴을 서로 바라봤어요. 입을 다물지 못한 사람도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저는 한 명의 고객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인으로 왔습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실 안의 공기를 송두리째 바꿔버렸어요. 윤태호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다른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죽였죠. 누군가 속삭였어요. 그럼 어제 그 직원들은? 정혜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직원들, 당신들 부하 맞죠? 그녀의 말투는 차가웠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제가 은행장님을 만나겠다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돈은 있어요? 그 말이 이 은행의 첫인상이었어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태호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죠. 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무례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몰랐겠죠.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보다 초라해 보이는 사람의 목소리를 잘 듣지 않거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구두 소리가 공간을 울렸죠. 은행은 신뢰를 파는 곳이에요. 하지만 어제 그 로비에서는 신뢰 대신 조롱이 팔리고 있었죠. 윤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또 한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긴급 인사보고서입니다. 본점 고객 응대팀 일부 직원, 그리고 강남지점 지점장 포함 전원 징계 검토에 들어갑니다. 그녀의 말에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박정우가 조용히 자료를 테이블에 나눠 놓았죠. 윤태호가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그건 너무 급격합니다. 언론에 알려지면 이미 기자단 입장했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보며 대답했어요. 9시 40분부터 공식 발표가 시작될 거예요. 그 말에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두가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정혜원은 서류를 덮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단지 책임이에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어요. 그녀의 힐소리가 바닥을 2번, 3번 울렸습니다. 문 앞에 서서 그녀는 잠시 뒤돌아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어제 나를 비웃던 사람들 오늘은 나에게 인사하겠죠. 하지만 그 인사엔 존중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존중은 배우는 거니까.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어제의 눈물 대신 단단한 의지로 바뀌어 있었죠. 그녀가 회의실 문을 열자 밖에서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정혜원 대표님, 이번 인수 사실 확인 맞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배우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겉모습이 신뢰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걸. 그 말과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플래시 불빛이 희미해지고 회의실 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죠. 그날 오전 한성은행의 주가는 급등했고 전 직원 공지는 단 한 줄로 시작됐습니다. 오늘부로 HJ투자그룹 정혜원 대표가 한성은행의 새로운 대주주로 취임합니다. 그날 오후 한성은행 강남지점의 분위기는 이상할 만큼 어수선했어요.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고 고객들의 문의가 폭주했죠. 직원들은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그들의 얼굴엔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김소윤은 오전 회의 공지 메일을 확인하자 손이 떨렸습니다. HJ투자그룹 정혜원 대표, 본행 대주주 취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죠. 정혜원, 그 이름이 어제 그 아주머니?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몸이 자꾸만 뒤로 밀렸습니다. 숨이 막혀서 손으로 가슴을 눌렀죠. 그때 옆자리 박대리가 물었어요. 왜 그래, 소윤 씨? 어디 아파요? 아니, 어제 그분 있잖아요. 코트 입고 오셨던. 응? 그분이었대. 대표님이래. 박대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무슨 소리야? 그 아주머니가 아니라 정혜원 대표님이었대. 말도 안 돼. 진짜야. 본점 공지에 떴어. 방금 확인했어. 박대리가 서둘러 컴퓨터 화면을 돌려봤습니다. 공지 게시판의 첫 줄에 HJ투자그룹 정혜원 대표 한성은행 대주주 취임. 굵은 글자가 눈에 꽂혔습니다.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흔들렸어요. 모든 직원이 동시에 휴대폰을 들고 검색을 시작했죠. 야, 사진 떴다. 이거 봐. 화면 속에는 정장 차림의 정혜원이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 검은 코트, 확신에 찬 눈빛. 어제의 초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김소윤은 입을 막았어요. 세상에 내가 뭐를 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어요. 눈가가 벌겋게 달아오르고 손이 떨렸죠. 옆자리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설마 어제 말하던 그 고객님이 그분이야? 응. 소윤 씨, 어제 뭐라고 했어?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머릿속에서 장면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이 은행 사시겠다는 거예요? 하하, 진짜 웃기네요. 그 웃음소리가 지금은 칼날처럼 자신을 베고 있었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확인도 안 하고. 그때 복도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뛰어들어오며 외쳤죠. 지점장님, 본점에서 연락 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지점장 박도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전화를 받았어요. 예,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지금 즉시 출석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눌려 있었죠.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직원들을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본점 감찰팀에서 오고 있답니다. 우리 어제 응대한 고객 관련해서 조사 들어간대요. 사무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누군가의 펜이 떨어지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죠. 그 정적을 깨듯 한 직원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럼 우린 다 끝난 거네. 정혜원의 이름은 이미 전 직원들에게 전설처럼 퍼지고 있었어요. 어제 그 아주머니가 회장님이었다며? 지점장까지 무릎 꿇는다던데? 뉴스에도 나왔어. 인수 발표했대. 김소윤은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모니터엔 정혜원이 기자들 앞에서 말하는 장면이 다시 반복되고 있었어요. 어제 저는 고객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인으로 왔습니다. 그 한 문장이 가슴을 찔렀죠.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 진짜 바보였어. 주변의 시선도 동료들의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유리문이 열리며 감찰팀 2명이 들어왔습니다. 고객 응대 관련 조사가 있습니다. 김소윤 대리, 박도연 지점장님, 잠시 면담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공기 자체가 싸늘했어요. 김소윤은 일어나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박 대리가 재빨리 부축했죠. 진짜 조사예요? 네. 대표님 직접 지시입니다. 그 말이 전해지는 순간 사무실 안에 모든 소리가 멎었어요. 박도연 지점장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끝났군.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았어요. 그는 평소 권위적인 말투로 직원들을 몰아붙이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권위도 없었어요. 그저 무너져버린 한 사람의 모습뿐이었죠. 김소윤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 하셨더라. 이 은행 곧 바쁘게 될 거라고. 그 말이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감찰팀은 2사람을 데리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오후 내내 강남 지점의 로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오후 3시 뉴스 속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한성은행 강남지점 고객 응대 불만 관련 본점 감찰 착수. 한성은행 대주주 정혜원 회장 고객 존중 캠페인 즉시 시행. 직원들이 서로의 화면을 보며 숨죽였어요.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가인가 봐. 정혜원은 그 시각 본점 창가에 서 있었어요. 도심의 빌딩 숲 아래로 작은 점처럼 보이는 강남지점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그녀는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 올렸어요. 한 모금 마신 뒤 창밖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복수라면 참 조용하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울림이 있었어요. 곧 비서가 들어와 말했죠. 회장님, 감찰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강남지점 직원 전원 교체 건입니다. 그래요. 처분 지시 내릴까요? 정혜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교육부터 하죠.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교육이요? 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법부터 배우게 하세요. 그녀는 창가에 기대어 창문 너머의 하늘을 바라봤어요. 겨울 햇살이 서서히 구름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죠.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분노 대신 교훈을 남기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정혜원은 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속삭였어요. 사람은 실수로 무너질 수 있지만 용서로 다시 설 수도 있죠. 그날 저녁 강남지점 직원들은 모두 본점 교육 소집 명령을 받았어요. 메일 제목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간 존중을 배우는 하루. 이틀 뒤 한성은행 본점 교육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정혜원이 들어섰습니다. 교육실 안에는 강남지점 직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죠.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기자도 카메라도 없었지만 공기는 긴장으로 짙게 묶여 있었어요. 맨 앞줄 한가운데 김소윤과 박도현 지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초췌했고 손은 무릎 위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정혜원은 천천히 단상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구두가 바닥을 스칠 때마다 조용한 공간에 미세한 울림이 번졌습니다. 다들 오느라 수고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따뜻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녀는 고개를 들어 모두를 바라봤어요. 내가 여러분을 여기 부른 이유 알고 있나요? 한참의 정적 끝에 박도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징계를 받기 위해서요. 정혜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배우기 위해서예요. 그 한 문장에 직원들의 시선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김소윤도 고개를 들었죠.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벌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겪은 일을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느껴보길 바랐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하루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어요. 누군가는 냄새난다 했고 누군가는 거짓말쟁이라 했죠. 그리고 마지막엔 돈은 있어요? 그 말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김소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죠. 정혜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죠? 그땐 그냥 습관이었어요. 손님이 그런 옷차림이면 괜히 조심스럽거나 좀 이상하게 느껴져서 습관. 정혜원은 그 단어를 되뇌었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습관이라는 건 마음의 거울이니까요. 김소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로 잠을 못 잤어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박도연 지점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회장님,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직원 교육도 분위기도 제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정혜원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 천천히 단상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두 사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얼굴을 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그들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죠. 정혜원은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직 희망이 있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징계 대신 교육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처럼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그 말에 김소윤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용서요? 정혜원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됐어요. 그날 당신이 봉투를 밀어내던 순간부터 나는 용서를 준비했어요. 그녀의 말에 직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혜원은 대답 대신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고객 존중 캠페인, 내부 실천 서약서. 이건 서류가 아니라 약속이에요. 다시는 아무도 그날의 나처럼 무시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그녀는 서약서를 한 장씩 건넸어요. 그 손길은 냉정하지 않았어요. 마치 상처난 사람의 어깨를 감싸듯 조용하고 따뜻했죠. 김소윤은 그 서류를 두 손으로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요. 그럼 충분해요. 정혜원이 대답했어요. 잠시 후 그녀는 회의실 중앙으로 돌아가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은행을 인수했지만 진짜로 바꾸고 싶은 건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 공간 전체가 묘하게 따뜻해졌어요. 누군가는 몰래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정혜원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그가 남긴 마음이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됐어요. 이 은행, 이제 진짜 은행이 됐네요. 그녀는 단상을 내려가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녀의 뒷모습을 향해 직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그녀가 멈춰섰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혜원은 고개를 돌려 부드럽게 웃었어요. 감사하다는 말은 변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녀는 그대로 걸어나갔어요.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공간에는 길고 따뜻한 정적이 남았습니다.
김소윤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닦은 뒤 작게 중얼거렸어요. 진짜 어른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 강남 지점에는 새로운 문구가 걸렸습니다. 겉모습보다 마음을 먼저 보는 은행. 늦은 저녁,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어요. 정혜원은 본점 최상층 집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심의 차 불빛이 긴 선처럼 흐르고 하늘엔 흐릿한 초승달이 걸려 있었죠. 그녀의 책상 위에는 하루 동안의 보고서와 신문 스크랩이 놓여 있었습니다. 신문 일면엔 굵은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한성은행, HJ그룹 정혜원 대표 품으로. 그 밑엔 기자들의 해석이 줄줄이 이어졌죠. 은행장조차 몰랐던 숨은 인수자, 겸손으로 복수한 여인. 정혜원은 신문을 접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복수란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어요. 그건 그저 사람을 다시 믿게 하고 싶었던 거야. 탁자 한쪽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의자에 앉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조금은 괜찮아요. 그녀의 손끝이 액자 가장자리를 살짝 쓸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조금은 보려 하는 것 같아요. 겉보다 마음을. 잠시 눈을 감은 채 그녀는 조용히 호흡을 골랐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커튼을 흔들었죠.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책상 한켠엔 작은 수첩이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펜을 들고 그날의 기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2월 12일. 오늘 은행은 새로 시작했다. 사람들이 조금은 조심스럽게 웃기 시작했다. 사람을 값으로 보던 공기가 조금 녹았다. 나는 이제 누구의 존경도 원하지 않는다. 그저 누군가가 내일은 누군가를 조금 더 따뜻하게 대했으면 좋겠다. 그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심의 불빛 사이에 작은 강남 지점의 간판이 보였죠. 그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고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불빛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잠시 후 비서 박정우가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퇴근 안 하시나요? 조금만 더 있을게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감사 메일 보냈습니다. 그날 교육받았던 직원들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운 일이네요. 박정우가 살짝 웃었죠. 그분들 지금은 매일 고객한테 먼저 인사한답니다. 좋아요. 은행이 조금씩 따뜻해지면 그걸로 됐죠. 정혜원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눈발이 희미하게 날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가네요. 네, 곧 봄이겠죠. 비서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공간엔 다시 정적이 찾아왔어요. 그녀는 천천히 불을 꺼고 책상 위 남편의 사진을 손끝으로 감쌌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요. 오늘은 정말로 당신이 있던 세상이 조금은 나아졌어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떨군 뒤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용서 끝에 도착한 평온이었죠. 창문 밖으로 흩날리는 눈이 유리벽에 닿았다 사라졌어요.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진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거야. 그 말과 함께 조명이 꺼지고 도심의 불빛만이 조용히 깜빡였어요. 그녀의 이름이 적힌 명패가
희미한 빛에 반짝였습니다. 한성은행 회장 정혜원, 그리고 그 밑에 붙어 있던 작은 메모 한 줄. 사람의 가치는 겉이 아닌 마음에 있다. 그 문장이 조용히 빛나며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쉽게 내뱉는 한마디, 가볍게 던진 눈빛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우린 너무 자주 잊고 살죠. 정혜원의 이야기는 결국 복수의 기록이 아니에요. 존엄을 잃은 사람이 다시 사람을 믿게 된 이야기입니다. 무너진 은행은 다시 세울 수 있지만 짓밟힌 마음은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배워야 할 건 돈의 힘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무게입니다. 다음번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옷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봐주세요. 그 한 걸음의 존중이 세상을 바꾸는 첫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